예, 오늘 판결 선고는 법리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 혹시 선고 직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화를 하거나 반응이 혹시 있었는지? 당연한 판결을 무죄를 기대하며 앉아 있어야 된다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모래성 위에 아무리 그럴듯하게 집을 지으려고 해도 역사와 진실의 바람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진 현실 앞에서 이제라도 법리에 따른 올바른 무죄 판결이 내려지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내란 재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란 재판 또한 대통령의 정당한 헌법상 권한에 따른 비상계엄의 선포를 결코 유죄로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내란 재판 및 관련 판결 모두에서 법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변호인들은 간절히 희망합니다. 김 변호사님. 이 사건이 기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건 그 내란 우두머리 사건 법정에서였습니다. 기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저희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즉시 뭔가 보도자료를 내려고 했는데 도대체 뭘로 기소를 했나 확인을 해보니 그 헌재에서 위증을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의 말 몇 마디를 대통령의 진술과 증언과 반한다는 사실로 대통령을 위증으로 기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한덕수의 진술 외에 나머지 모든 국무위원과 CCTV 그리고 경찰의 실황조사서 모든 수사 기록이 한덕수의 진술과 반대되는 대통령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검은 이를 교묘히 왜곡하고 대통령을 또다시 기소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가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적죄에 대한 영장 발부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의 어떤 도덕성에 대한 흠집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이런 교묘한 플레이에 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기 이전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고 이 당연한 판결을 마음 졸이면서 혹시나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판결이 나올까 봐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려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과연 무죄를 선고해줄 용기가 있을지 저희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걱정해야 된다는 현실이 저희는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무죄를 선고해준 재판부의 용기에 감사를 표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상상과 추측에 의한 판결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앞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사법부에 촉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그런 질문인데 내란 분류 재판이 지금 멈춰 있는데 네. 지연되는 거 아니냐? 지연과 상관없이 이미 유죄의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서 어떻게 재판을 받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으로 아마 본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재판, 내 법리, 내 혐의에 대해서 이미 유죄 확증을 가지고 유죄의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서 어떤 재판을 기대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지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이미 유죄를 선고해 놓고 재판을 한다는 것이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저희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 기피 신청은 전혀 재판 지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가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기피 신청을 한 이유는 오늘 무죄가 선고난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기피 신청을 한 재판부는 한덕수의 사건에 대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입니다. 이미 한덕수에 대해서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내란에 대해서 유죄의 판결을 선고를 내린 재판부인 것입니다. 근데 한덕수는 계엄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계엄의 그 본류인 국회에 들어갔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는 알지도 못했고 오로지 국무회의에 관여한 것일 뿐인데 심지어 그 국무회의에 관여했다는 것 자체도 지금 오늘 위증이 무죄가 선고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이 국무회의를 개최하게끔 하도록 했다라는 것이 한덕수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반증인 것입니다. 한덕수의 자기의 진술에 스스로 올가매져서 자기가 내란의 주임을 종사한 것이 되어버렸는데 그에 대해서 기록의 객관적 진실에 반해서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의 기피 신청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내란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제대로 심리하지도 않아놓고 전 사건 전체에 대해서 판단하지도 않아놓고 한덕수가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서는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피 신청을 두고서 재판을 지연하려고 한다는 저희야말로 재판을 조속히 종결을 해서 판단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희가 재판을 지연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상당히 원래 재판을 받으면서도 부정적이었고 다만 이 사건은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를 유죄로 선고했다는 것은 내란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재판부가 내란이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이라고 확정을 가지고 이미 이전 판결에서 판결 선고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란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를 다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판부의 기피 신청은 법리에 따른 당연한 것이고 재판 지연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피 신청, 대법원에서 이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법리에 따라서 최소한 대법원은 법리로 판단하는 곳이고 법의 양심이 존속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기피 신청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어디요? 저희가 항소하는 건 아니고요. 무죄 났는데 항소를 할 이유가 없죠 저희가. 예, 아마 검찰이 특검이 항소를 하게 되면 저희는 그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자체가 너무나 수많은 객관적인 증거가 다 존재를 하고 있고, 근데 그 증거가 진술 증거뿐만 아니라 CCTV 등 객관적으로 변할 수 없는, 변동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특검의 항소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검의 주요 주장은 한덕수의 진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개최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개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한덕수가 진술을 할 때 이미 한덕수는 자신의 진술임이 거짓임을 결국 자백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한덕수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오히려 김용현 장관의 진술이 훨씬 믿을만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서를 받을 때조차 한덕수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기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특검의 편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의 거짓 진술에 터잡은 특검의 항소는 항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유가 없을 것이고 진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부에서도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